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컨설팅랩 EL 대표 최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에이징 커뮤니티 기반의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받았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하는 작업들을 쭉 해왔었고요. 작년까지 한 3년 정도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센터에 있으면서 서울시의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작업들을 좀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들을 좀 토대로 해서, 그리고 노인 천만 시대라고 하는 특히 고령자 맞춤형의 그 얘기들을 가지고 유니버셜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에이징 커뮤니티가 뭔지, 왜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모습들은 물론 각양각색이고 여러 형태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집이 있고 또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건축물 중에는 공공의 시설물들도 있고 민간이 사용하는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시를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도시를 만들 거란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명의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미 서구에서는 전통적인 복지 패러다임, 그러니까 노인들을 따로 모아서 시설로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이미 굉장히 과거의 일이 되었고요.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 역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이 젊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불편할까라고 하는 시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징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만이 아닌 우리 시민 전체가 함께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 여기 지금 황금자 씨와 이청준 씨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100세 시대 실버 세대들은 어떤 삶을 사실까? 디자인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상생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삶터, 집이라는 공간은 어때야 되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이동로는 어때야 되고, 어르신들이 가시는 공공시설물, 여기 복지관 같은 이런 시설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르신들이 가시게 된 상점, 그리고 산책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타게 되시는 버스나 전동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축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어르신뿐만 아니고 이 어르신이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가야 되는 비용을 얼마만큼 세이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에 그러니까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그래도 일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개념에서 WHO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많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령친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는 고령친화 도시에 가입하고 우리 도시가 고령친화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곳인가라고 실제로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면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성장했고 또 성장해 가야 되는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춰서 그 기본법에서는 고령친화 주거 환경과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해졌습니다.
참고로 뉴욕시는 고령층화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기 내용들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안에 살펴보시면 어르신들이 안전한 이동이라고 하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개념들을 그리고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개념들을 담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해라고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미 뉴욕시는 그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가이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를 만드는 기준은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가이드에 맞춰서 뉴욕시를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는 공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체크 포인트에서 많은 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선 어르신들이 사는 집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분들의 건강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이 그 이동하고 하는 교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자리와 같은 경제의 문제,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퇴하신 노인들은 물러나고 더 뒤편으로 가야 돼라고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 65세 은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35년이라는 삶을 성장도 없이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맡은 자리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 개념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포인트들을 보실 수 있고요. 결국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내가 노인인데 나답게 사는 삶터는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라고 이상적으로 그려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사촌이 있고 내가 이 사회에서 역할과 보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취미가 있고 함께 해주는 이웃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케어가 필요할 때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좀 지원해줘서 그 단계들을 극복하고 또 조금씩 나아가고 하는 방식들에서 내가 최후를 맞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그 이웃 환경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은 세계에서 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걸 정의 내려보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AIP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태어나고 성장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잘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노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늙어 하셨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노화의 단계에 맞춰서 좀 더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체 유니버셜 디자인은 왜 필요하고 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개념입니다. 좀 전에 아까 공간이나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인 것들을 조금 더 잘 들여다봐서 그 결과물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자인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이유는 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윤영 원장, 강의하신 윤영 원장 격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뭐라 그럴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런 격이라고 하는 것 질들을 좀 만들어주자 그렇게 공간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을 표준으로 해서 평균이란 기준으로 도시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평균에 속하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평균에 맞춰서 잘했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다른 기준을 맞춰서 그들을 사실은 차별하고 소외시켜 왔던 것들이 우리 이전 사회의 패러다임이었고 이전 사회의 도시를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자아 반성들도 많이 했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평균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들을 좀 보고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들도 일어났고 그러면은 뭐가 더 나아? 라고 고민해 봤더니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는 기준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보면은 저희 주황색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미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유니버셜 디자인은 우리가 하는 기준들을 좀 더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 확장시키는 것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지? 어떤 기준이면 가능할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약자들도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주시면은 보시면 연령이 많아져도 이분들은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기 그 아우리에서 나온 그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액수만 봐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소요액 3,6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뭐지? 자, 그럼 이게 대체 뭘까? 대체 기준 낮추는 게 뭘까라고 하시는데 별건 아니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어르신들의 이제 신체는 우리보다 조금씩 더 불편해져서 예를 들면 등이 조금 기울다든지 중심의 이동이 심해지죠.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무릎이 나온 자세가 되면 앞으로 숙여집니다. 무릎을 펴시는 게 아니고요. 중심이 이미 가운데로 쏠려 있기 때문에 무릎을 밀어서 앞으로 쏟아집니다. 제가 농촌에서 꽤 많은 주택들을 조사하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싱크대 앞에 이렇게 몸을 숙인 채 한 손으로 설거지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신체가 그러니까 바로 똑바로 서는 자세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나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싱크대를 개발하는 회사가 이 개발한 사례를 모두에게 적용했더니 모두가 편한 싱크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결과치를 이미 2000년 초기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내셔널 새끼씨하우스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새끼씨하우스가 이 데이터를 냈던 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 친화 제품을 개발해서 던졌더니 어르신들이 나 노인 아니야 라고 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르신만 편할까? 우리는 안 편할까라고 살펴봤더니 젊은 분들도 똑같이 편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고령 친화가 아니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화두로 제품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화두로 고령 친화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개발이 됐는데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앞쪽 현관 보시면은 현관에 대부분 계단을 만들어 놓으시죠. 근데 여기 미국식 주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원을 활용해서 정원을 약간 돋우고 거기에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시기에도 저기에 불편하신 분이 산다라고 하는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흉악한 경사로를 갖다 붙이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2층 주택인데 나이 들어서 2층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더니 창고 공간을 비워서 추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이미 장치를 마련해뒀고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가벼운 형태의 1, 2층을 이동하는 승강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로. 그래서 주거가 그 나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해 노화되어 가는 만큼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이 노화되는 만큼 주거의 변화가 용이하게 이미 주택들을 설계하는 그런 방식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들을 이미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사회를 조금 나가서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서울시가 했던 고령 친화 거리 조성의 이슈들인데요. 뭐가 고령 친화야라고 보시겠지만 왼쪽은 상점들이 그 출입하기 어렵게 계단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옆에 손잡이를 붙인다든지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어르신들에게 물을 대접한다든지 간판을 잘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한 사례이고요. 오른쪽은 스가모 거리라고 해서 일본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탄하고요. 심지어는 전동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들이 혼자서 여기 거리를 구경 오실 정도로 굉장히 기반 시설이 자기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뭐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간판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기울어지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령층이나 상점으로 직접 상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인다든지 손을 뻗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지시니까 높이 뻗는 것도 어려워지시고 힘이 드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개발했던 이런 고령층화 상점에 대한 가이드들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에 이제 사실은 가이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적용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지건강이라고 하는 이슈로 지금 인지건강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의 인지성을 높이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안전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시설인데 손잡이라든지 손잡이의 위치라든지 안내 사인이라든지 엘리베이터의 자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누가 봐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는 가로는 누구 걸까요? 건물주 건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 가로는 저는 다니면서 매일 이 면에 있는 건물주 건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로의 순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오냐면 개인 주차장에서 차량 진입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걸으시다 보면 가다가 굽고 가다가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는 이유가 주차장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공공가로는 모두의 공공가로입니다. 우선순위가 걷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가 첫 번째고요. 그 나머지는 건물에서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가로가 어느 건물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데 움직여야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이게 당연한가라고 보시지만, 그래서 내가 불편해도 참아야 되라고 하시지만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평탄한 가로가 좁더라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만드는 것들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좀 좁은 도로, 그러니까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들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차로를 좁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가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선적으로 연결되고 그게 나아가서 면적으로 정비가 돼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상점들과 연동이 돼서 지역 사회가 활기차고 모두가 즐거운 일터들과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그림입니다.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아마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본만 하냐? 아닙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국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전 국토를 바꾸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작이 오른쪽에 보시는 배입니다. 여러분께 궁금하시면 텐트 밖은 유럽인가 하는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인가 예능 보시면 저 배가 나와요. 근데 이 배가 얼마큼 빨리 타고 얼마나 빨리 내리는지, 그리고 내부가 앉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나 잘 디자인됐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지향해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고 뭔가를 고쳐 나갔더니 모두에게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 모든 나라가 던지고 있는 지표들이고요. 호주 역시도 주택
주택의 이전 주택들을 개조하는 비용보다는 지금 짓는 주택부터 설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화해서 가겠어. 그게 훨씬 우리 사회에 유용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의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우리처럼 노인이 많아지는 지역, 그리고 유엔의 권리협약, 아니면 올림픽의 개최, 아니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본이야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은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선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져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기본 계획도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있고 경남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앱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를 보실 수 있게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개발돼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 빨리 우리 지역사회에 적용시켜서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편리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건축이나 가로를 만드는 것들은 최저 주거 기준이나 최저 기준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최저에 맞추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준공 시점에는 그 기준에 맞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눈높이도 훨씬 높아지니까 훨씬 더 좋은 걸 원하실 텐데 거기까지 올려 붙일 수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목표가 좀 높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치를 높게 놓고 이렇게 유지해 가면 조금씩 수선해 가면서 가면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들을 접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초기에 조금 드는 비용이 뒤쪽으로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저렴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싸다라고 얘기했지만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도 최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근무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이게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제는 우리의 어쩌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가져오는 이렇게 메리트는 뭐냐면은 우리 뒤에 남겨지는 누군가를 없애는 일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한 명이 약간 성장이 느려서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 항상 꼴찌하거나 그런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6학년 운동회 때는 이 친한 친구 5명이서 같이 손을 잡고 모두가 같이 1등을 했던, 그래서 방송도 굉장히 많이 탔던 2014년의 자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거는 이렇게 함께 가는 노력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약자들도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D의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머리 맞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은 제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라고 하는 단어들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